예, 안녕하십니까. 빅선의 명상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수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 분들께서 이렇게 수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효율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효율다운 효율도 나오지 않고 결국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수련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약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몸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이고 긴 호흡, 환월에 잡념이 없는 집중 상태, 이 상태를 이렇게 수련이 잘 된다라고, 수련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수련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수련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뭐 "어떤 상태가 수련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상태는 이렇게 수련이 되는 거는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 수련은 항상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와 현재 실제 나의 상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렇게 많은 경우인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수련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기준을 잡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수련이 잘 되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수련자분들께서 적지 않게 뭐 이렇게 1년이나 5년, 10년, 20년 이렇게 수련을 할 경우, 이렇게 수련하신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수련을 하는데 수련이 너무 잘 되는 거죠. 몸도 뭐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고, 호흡도 끝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집중도 이렇게 한 점 잡념 없는 이렇게 고도에 집중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잘 모르게. 그렇게 그 경험을 한번 하면 너무나 황홀하고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태가 수련이 잘 되는 상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과연 1년에 몇 번 있냐, 1년에 몇 번 있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 있기가 어렵습니다. 즉, 1년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365일, 이렇게 날마다 수련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렇게 364일은 기본적으로 수련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연히 경험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이 뭔지를 잘 알고 이렇게 제대로 노력했을 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날에 그렇게 수련이 잘 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의 그 황홀경을 다시 맛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수련이 잘 됐는데. 이러시면서 다시 그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수련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이렇게 근거도 없고 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계속 수련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수련의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이렇게 혹은 어쩌다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련을 계속할 경우 무슨 이렇게 모습이 발생하냐면 결국 나는 그 기준에 항상 미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내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완벽하게 수련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는 항상 그 기준에서 이렇게 미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련자 개인은 내가 수련을 잘 못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죠. 조급해지기 때문에 수련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시기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수련을 회피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런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수련이 일정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새 그 수련자는 그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용 수련을 하게 됩니다. 면피용 수련, 책임 회피적인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수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련자가 굉장히 수련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련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마. 이런 사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수련이 원래 어려운 것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련이 좋은 것은 경험을 해서 알아가지고 그만두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수련을 계속하지 하자니 이렇게 자기 자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척은 하지만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주변 시선은 계속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책임 회피용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상적인 수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나마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혹은 부정하는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수련을 잘하고 있어. 내가 수련을 잘 못하는 것은 혹은 단계가 안 올라가는 것은 수련이 원래 어려워서 그래. 혹은 어, 이렇게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잘 못하는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회피적으로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수련을 이렇게 왜곡하게 됩니다. 수련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다음에 밀도 있는 연구를 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수련을 하게 되고 그냥 면피용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관점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정한 수련의 진도와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음 최악의 경우에는 차라리 수련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수련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는데 수련에, 그런데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수련의 결과, 그 결과에 대한 경험을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해는 하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로 무리한 욕심을 좀 이렇게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수련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원래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근거가 모호하고 내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고 어쩌다 가다 경험했던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의 기준은 항상 지금 현재 나의 상태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현재뿐이죠.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잡념이 많이 있던, 감정 기복이 심하던 그 상태가 지금 현재 나의 기준입니다. 그 상태에서 좀 더 가능한 한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무심하게 수련한다면 그날의 수련은 내가 정말 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기준, 혹은 어쩌다가다 정말 이렇게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쥐를 잡듯이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다 경험했던 수련이 잘 됐을 때의 경험,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나 스스로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도피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렇죠. 365일 중에 364일을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수련을 못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 수련이 얼마나 이렇게 지리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겠습니까? 그 수련이 부담스럽게 되면 이미 50%는 실패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흐름을 다시 올바르게 이끌어가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수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경하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적인, 면피적인 그런 자기 방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나의 수련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점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렇게 딱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수련을 잘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왜곡되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수련을 모르는 것입니다. 집착한다고 되지 않음을 또 인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노력하는가 그것뿐입니다. 집착한다고 그게 된다면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대각을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다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수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집착한다고 되지 않음을 인정을 하시고, 문제는 내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 그 자체와 나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나 자신과 수련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같이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이렇게 수련의 진정한 발전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항상 인지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할 수 있는 만큼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서서히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나의 수련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번 하시면 자신감도 샘솟게 되죠.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인식을 이렇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많이 던져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10년 하신 분이나 20, 30년 하신 분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정말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세요. 거의 대부분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대답에 대한 근거조차도 얘기를 잘 못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련이 잘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자기 자신의 선입관 혹은 막연한 상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련은 이렇게 모르시니까 잘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모르시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고 이렇게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인식의 한계, 사고의 한계,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모르는 상태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뭐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뭐 책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의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들은, 우리 수련자들은 또한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선입관이나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생각, 막연한 사고를 기준으로 나의 수련을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기회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수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질 수가 있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셨으면 하고 항상 기원 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